오늘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푸우 작가는 어쩌다가 음악을 때려치고 영상을 하게 됐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다음에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실수한 거 당연히 많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좀 너무 딥하지 않게 여러분들이랑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도전해 보시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아 저렇군, 그러니까 나는 가면 안 되겠네 아니면 아 저거 한번 내가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2018년 6월에 푸우 작가 PB 채널을 오픈을 하면서 제가 영상 사실은 유튜브하고 PB 픽처스 영상 제작업하고는 나눠서, 지금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게 서로 부스트가 될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왜냐면 워낙 또 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업을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정도까지 부스트가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처음 스타트 할 때는. 그리고 유튜버로 유명해지면 뭐 대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유명해지는 거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이게 영상업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기질인데, 저는 일단 시작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면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갖다 뽑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는 제가 프리랜서로 한 20년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대하고 제가 결과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평가들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몸에 이미 익숙해졌던 프리랜서로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로 일을 해본 적이, 물론 월급쟁이로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일반 회사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보다 좀 뭐랄까,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저 사람과 대화 중에 저 사람이 1차적으로 말하는 건 이거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는 2차적인 거는 이거야 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감을 잡는 게 조금 더 빨랐다,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작곡가로 아니면 음악 감독으로 그렇게 외주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픽업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진짜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A라는 걸 원하는데 진짜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B야 라는 게 보일 때가 꽤 종종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무조건 A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로 해드리겠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가능한 선에서 이 사람이 장기 클라이언트, 오래 가고 싶어 난 이 사람과 할 때는 가능한 한 B를 최대한 많이 설득을 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진짜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B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부분들을, 왜냐면 그분은 적어도 이쪽에서 나보다 경험은 없잖아. 클라이언트 고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머릿속에 A가 있는데 그걸 B로 바꾼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길게 가기 위해선 그렇게 했던 고객들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고객사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프리랜서 자세들이 제가 딱 자리가 잡혀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영상업에 좀 소원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없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먹고 살기 위한 에미 작업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고, MBC랑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상업은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는 부분들을 소화를 다 못해서 고사를 하고, 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들어요. 네, 그렇게 됐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재밌는 거야. 내 채널 하는 게 너무 AF 테스트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되게 좋은 동료들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캡틴 규큐님도 만났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 잠깐 아시겠지만 콜라보로라는 팀으로 11명이 같이 많이 이렇게 뭉쳐 다녔어요. 네. 지금까지 그때 진짜 소위 말하는 아주 유튜버 나부랭이들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들 자기 자리들에서 한 자리씩 해먹고 있죠. 해먹는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뭐 로켓펀치 재유 형이 하고 김비디오 영상이 얘네들 둘이 또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고미디어라는 회사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 감독, 네, 우리 상인이도 김승혁 감독이나 또 다른 팀들이랑 자기 팀 만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나 뭐 웹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고 이미 자리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오히려 캡틴 규큐는 나를 만났을 때 이미 그 영상 회사 대표였고 유튜브 캡틴 규큐님은 요즘 거의 전업 유튜버에 가깝게 유튜브를 부스트를 시키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만 딱 넘고 나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백을 하자면. 근데 아무튼 유튜브 활동을 처음에 2만 명이 될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야. 그 피드백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뭘 하려면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장점은 그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권위자들이야. 네. 유명한 교수님들 아니면 이미 촬영 감독, 컬러리스트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나 이거 이번 주에 컨텐츠 올릴 건데 내가 대본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맞아? 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거 개소리야 틀렸어. 그러면 수정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또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도와지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인 제작자는 내가 틀리면요 그냥 틀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틀렸을 때는 재빠르게 내가 잘못한 정보다라는 걸 갖다 빨리 인정하고 댓글을 달던 뭐 어떻게든 해서 바꿔야 돼요. 그 바꾸기 귀찮으니까 미리 그 전에 굉장히 여러 번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이분 저분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촬영을 잘하는 것, 편집을 잘하는 것과 그걸 잘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플레이어와 티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티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모르는 분들한테 쉽게.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대본을 갖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대본을 썼어요. 리뷰나 아니면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도 이제 고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걸 설명을 계속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아까 제가 제 주 클라이언트 중에 한 곳이 이제 경기도청이에요. 경기도청을 저는 처음에 저랑 연결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슨 관공서 영상이야. 그래도 기업 영상이야지. 약간 개념은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거만했다, 오만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산과 들로 강으로 돌아다니면서 거기 아름다운 것들을 촬영하는 거를 즐기고 좋아해요. 근데 사실 기업 영상에서 그런 걸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청을 두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경기 1인 크리에이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지금 다시 그걸 하라면 못할 것 같긴 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채널에 대한 내가 열정이나 어떤 재미가 너무 큰 상태였기 때문에 나 이거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경쟁률이 꽤 셌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대 1이 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칭을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 그리고 또 관공서 직원들 앞에서, 컨텐츠진흥원이죠, 앞에 나가서 내 채널은 이런 좋은 채널은 이고, 그다음에 이 채널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구독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채널이고, 그게 뭐냐면 1년인가 10개월 동안 1,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줘요, 돈을. 그럼 그 1,000만 원을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내 채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채널의 제작비로. 그리고 그 제작비 된 거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해서 나중에 굉장히 머리 아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게 2019년도일 거예요. 제가 2019년 경기 1인 크리에이터였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보다 해야 되는 숙제 컨텐츠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두 팀, 저 포함해서 한 팀이 더해서 두 팀이 선발이 돼서 경기도청에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진흥원에서 경기도청에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경기도청에서도 1년에, 여러분들 1년에 경기도청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00개, 400개 사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도청에도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네, 그 자체 미디어 팀이 있고 거기 굉장히 좋은 녹음실도 있고 편집실도 있고 실제 상주하는 편집 인원, 촬영 가능한 촬영 감독들이 직원으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월급쟁이가 더군다나 도청같이 한계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만드는 영상이 재미있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들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항상 구리단 표현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로 그 영상들을 돌리기 시작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던 시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긴 해서 사람들한테 맡기긴 해야겠는데, 우리 그 경기도청 미디어 팀장 입장에서는 우리도 팀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들보다 적어도 다른 색깔이 나야 돼. 그래서 생각한 게 크리에이터 출신 영상 감독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 사실 이제 그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더운 여름, 그 추운 겨울에 달달달달 떨면서 나가서 드론 날리고 짐벌질하고 그 벌레들이랑 싸워야 되고 이게 싫은 거야. 아니 내가 월급쟁이라도 똑같이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런 컨텐츠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당연히 그 몸적으로 힘들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들의 채널들을 당연히 외주로 돌렸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지자체 로컬 광능숲, 유네스코 지정 유산이라고 하는데 유네스코 네이처로 해가지고 광능숲, 광능수목원이죠. 그 500년 동안 외부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 숲이 형성이 돼가지고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물이 사는 곳이에요. 정말 많은 생물들. 반대로 얘기하면요, 완전 내추럴이라서 거기 들어가죠. 벌레가 저도 벌레 정말 많이 봤지만 그렇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너무 힘들 만큼 벌레들이 붙어요. 완전 진짜 네이처야.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해요. 광명숲 촬영을 하고 그거가 잘 마음에 드셨는지 그 다음엔 또 유네스코 쪽에서 한탄강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도청에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영상업이랑 연결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그냥 돈 1,000,000원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때 당시에 경기 1인 크리에이터야? 좀 하나 보네.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받아보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풀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그렇게 일을 하는 거를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소개를 되게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KB 국민은행 일도 맡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또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항상 코엑스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저 어디야 아무튼 거기하고 KB 취업박람회라는 걸 항상 1년에 2번씩 개최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각 기업 8개를 뽑아서 8개 기업들을 직접 소개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예정이 없던 걸 갑자기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여러분 그래요. 일이라는 게 매년 하던 기본 틀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일이 갑자기 생각 못하게 코로나라는 게 터져가지고 취업박람회를 못하게 됐어.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서 그럼 이렇게 8편의 영상을 만들어야 돼 라는 게 갑자기 생기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새로운 팀이 이제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 그런 기회들이 정말 감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마음에 드셔 하셔가지고 지금 4년째 KB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메인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영상업이라는 거를 부스트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음악 감독에서 영상 감독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과정 사이에 유튜브라는 게 존재를 했고 제 푸우 작가 PB라는 채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랜서로서 고객을 대하는 자세, 마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프리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빠르게 대처해 줄 수 있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현경 감독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장현경 감독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고객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마인드 셋업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되게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텐데 저는 그동안 제 주 고객들은 엔터 사장 아니면 방송국 PD였죠. 쉽게 말하면 슈퍼갑들이에요. 파워도 굉장하고 위에서 항상 이렇게 지시하고 그래 한번 해봐. 그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오랫동안 음반 제작자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그 클라이언트로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위한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고민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된다. 나는 저 사람은 항상 강한 슈퍼바이비 때문에 저 사람과 같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패턴이 경기도청이나 KB에는 먹혔어요. 걔네들은 원래 슈퍼갑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영상업 1인 필름메이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슈퍼갑이 아닌 클라이언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장 감독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어떤 걸 뭘 물어봐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클라이언트는 영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뭔가 제작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오케스트레이션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그걸 영상으로 담아주세요. 가격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말을 딱 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이야. 그럼 두 가지 반응으로 해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단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결국 가격 문제인데 가격을 올려서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은 뭐랄까 슈퍼 갑인 상태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무도 안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강했어야 됐거든요. 그거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 마시고 맡겨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파워풀하고 나는 싸구려 일은 안 해. 이런 개념으로 비쳤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단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객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막 고민하면서 나한테 영상을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 때문에 장 감독님은 자기는 고객사와 같이 고민해드려요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그동안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은 했지만 이 사람이 하는 고민을 진짜 같이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때 되게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또 고객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다 중학교구나. 중학교다.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이거를 촬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원을 따서 하나로 잘 만들어서 영상을 받고 싶어요. 근데 단가는 몇백만 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저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장 감독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지. 고객사와 같이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 단가에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같이 고민 한번 해서 맞춰보시죠. 로 마인드 셋업을 바꿔가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단가를 내리고 높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부분들을 맞춰주고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죠, 그게. 자, 근데 그분들은 단가가 뭐가 얼만큼 어떻게 돈이 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요. 자, 지금 이 단가에서 일단은 오디오 감독을 따로 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멋들어진 오케스트라 공연에 나오는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 돈으로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대신에 요렇게 해서 가격을 최소화하되 어느 정도 들을 만한 형태로 마이킹 구성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는 옵션을 드려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영상의 퀄리티의 오디오와 영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사람 불러가지고 제대로 마이킹해서 가져가서 믹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저 앰비언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겠네. 앰비언트 음들을 어떤 마이크로 어떻게 따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믹스 엔지니어가 아니면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저 사람이 바라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음원이나 영상이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그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기. 예전에 그런 걸 고민 안 했거든. 고민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즘은 카메라 가격들이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그 카메라가 말도 안 되게 좋은 퀄리티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는 게 확실히 대규모 프로덕션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죠. 물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이 한 명 붙으면 붙을수록 무조건 퀄리티는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상황상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최대한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이 가격의 단가에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결국 1인 필름메이커가 판가름되는 어떤 기준이 요즘 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고객한테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분은요, 이 가격이 작던 크던 나랑 같이 고민해서 이걸 전문가가 들어서 해결해주고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의뢰를 주실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물론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아주 큰 건수를 연결을 시켜주시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잡을 수 있는가도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슈퍼갑보다는, 물론 슈퍼갑들이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들과도 그런 식으로 마인드 셋업을 바꿔서 접근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데 당연히 신뢰감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에 대한 약간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자체를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방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장현경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줬고, 고객사와 같이 고민해줘라.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는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마인드라든지 2차적인 마음속에 있는 저 사람이 원하는 부분들을 잡는 부분을 조금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영상업으로 가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푸우작가 PB 채널이 실제적으로 브랜딩이 되면서 아주 부스트가 돼서 대단히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PB 픽처스 영상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 크리에이터로서도 그렇고 영상업자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현경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고객과 같이 고민해줘라라는 마인드 셋업을 갖추게 되면서, 여러분 직업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직업을 오랫동안 하면 동종 업계 사람들과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개인만의 어떤 직업관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생기려면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악 감독, 뭐 드라마, 방송밥,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한 음악인으로서의 직업관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PB 픽처스가 시작된 지는 6년쯤 됐네요. 그 전에는 사실은 사업자를 안 내고 있었으니까 PB 픽처스라는 걸 한 이 6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소위 말하는 영상 감독으로서의 제 직업관을 이제 처음에는 직업관이라는 그 형태의 느낌도 없다가 이제는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랑 동종업계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퀄리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양아치 짓이고 이건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고. 이런 개념들에 대한 틀이 생긴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겨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뭐 아주 잘 돼서 뭐 누구나 찾게 되는 1인자가 되고, 저는 1인자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적어도 그 직업을 갖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동종업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1, 2, 3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까지만 더해진다면 사실 충분히 훌륭한 직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버로도 똑같고요. 아니 또 좀 뭐 마찬가지고요. 또 영상업으로 내가 앞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덤벼든다기보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지금 고객들이 만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내 결과물이 거기에 도달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난 무조건 여기서 이 바닥에서 난 무조건 선을 잡을 거야, 갈자를 주겠어, 이런 생각을,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도전했다가 내가 조금 부족해서 벤치를 먹을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걸로 그래도 계속 해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요, 사람이.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브로라고 11명의 그 유튜버도 아니고 우리 유튜바라 그랬어. 유튜버 나부랭이들 전부 A 모드 놓고 촬영하고 마이킹 대충 하고 편집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튜버,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지금 결과물 뽑는 거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 10년 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대도 바뀌었지만 쟤네 족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거기에 있던 사람들, 쟤네 족보 없고 기본 안 돼 있어. 너 백날 그렇게 음악 해봐라, 백날 그렇게 영상 해봐라, 되나? 근데 그 사람이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걸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 있고 또 내가 원하면 뭐든 접근할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이악 물고 몇 년간 내가 이걸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면요, 저는 2, 3년 만에 애들이 이게 네가 찍은 거라고? 할 정도의 퀄리티 상승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조명도 그렇고요, 편집, 뭐 촬영,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이들 고민하는 게, 그래요, 열심히 해서 실력은 늘릴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내 클라이언트를 구하나요? 의뢰가 안 들어와요 라는 고민을 하는 게 더 많긴 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약간 그냥 근본적인 얘기들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푸우 작가가 음악가였다가 음악 감독 일을 하다가 이 음악업에서 영상업으로 갈아탄 여러 가지 과정들,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장황했는데 재미있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저 혼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오늘 비 오는 밤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라디오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지막 노래 하나 있어요. 네, 푸바. If the Mona Lisa canvas ripped, I wouldn't care, 'cause I could picture you. If the Tower of Pisa finally tipped, well then you'd know how hard I fell for you.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tomorrow, if it all fell into the sea, I'd let it sink to the bottom, 'cause I only care about one thing, you know.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 matter to me. If the Big Ben Tower ceased to ring, it's okay, 'cause I could sing for you. If every flower went extinct, my heart would still be blossoming for you.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tomorrow, if it all fell into the sea, I'd let it sink to the bottom, 'cause I only care about one thing, you know.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 matter to me. No,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 matter to me. If everything changed, I'd say the same. Through any heartbreak, my love will remain.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tomorrow, if it all fell into the sea, I'd let it sink to the bottom, 'cause I only care about one thing, you know. No,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 matter to